안녕하세요. 양병원 대장학문외과 장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할 내용은 꼭 알아야 하는 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질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많이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치질이란 것은 치는 원래 학문이란 것을 뜻하고 질은 질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치질 이러면은 학문에 대한 모든 질환을 뜻하는 것인데 치질 중에는 뭐 이렇게 튀어나온 치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치질, 치핵 이렇게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정리해 드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치질 있다, 뭐 치핵 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다 맞다는 것을 미리 양해해 드리고 제가 또 방송 중간에 치질과 치핵을 혼돈해서 쓰더라도 '아 치핵이구나. 치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질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외래에서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 호소하는 게 제일 많은 것은 피가 나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피가 나서 오시는데 피가 어떻게 나냐 하면은 보통은 통증이 없이 그냥 대변 보실 때 '대변을 잘 봤다.' 생각하고 뒤처리한다고 이제 휴지에 닿게 됩니다. 휴지에 닿게 되면은 그쪽에 빨갛게 피가 묻어 있어서 놀라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물을 내리려고 이제 변기를 봤는데 '아 시뻘겋게 물들어 있다.' 뭐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깥쪽에 뭐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바깥쪽에 튀어나왔는데 대변 보고 나서 뭔가 덜 본 기분이다.' 뭐 이런 느낌, '뭐가 끼어 있는 느낌이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항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문이 아파서 오시는데 어떻게 아프냐 하면은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대변 보시면서 너무 아파서 항문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보고 난 뒤에도 한 반나절 정도 아니면 하루 종일 계속 아파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데 여기 제가 항문 질환 주요 증상 이렇게 적어 놨는데 탈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문 안에서 바깥쪽으로 뭐가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통증 대변 볼 때 막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다음에 또 괜찮다가 또 대변 볼 때 또 아픕니다. 뭐 이런 증상들 무지막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출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변 보고 나서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나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물총 쏘듯이 나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치질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면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항문 질환 3대 항문 질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항문 질환 삼총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치핵, 치열, 치루입니다. 치핵, 치열, 치루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핵이란 것은 가장 많은 질환입니다. 3대 항문 질환 중에 한 뭐 반 이상 심지어는 한 50-60% 정도 차지하는 질환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치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 "치질이 있다." 그러면 "치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틀린 거는 아니니까 치핵. 이게 치핵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항문 안쪽에 있는 치핵 조직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질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림 보시면 쉽죠. 네. 그다음에 치열은 항문이 열은 무슨 열이죠? 찢어진다죠. 예. 갈라진다. 예. 그래서 항문이 갈라지는 질환을 치열 그다음에 치루, 루는 무슨 뜻인가요? 한자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죠? 루는 뭔가 막 흐른다는 뜻이죠. 눈물 할 때도 루자가 들어가나요? 루간?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쪽 바깥쪽 길이 만들어져서 항문관 안쪽 바깥쪽 길이 만들어져서 진물과 핏물이 막 나오는 병. 걸 치루라고 합니다. 각각 한번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꼭 알아야 되는 치핵입니다. 치핵. 치핵은 핵자는 무슨 뭐 핵폭탄할 때 핵인가요? 잘 모르겠지만은 핵은 일단 덩어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덩어리, 덩어리. 치핵, 항문에 있는 덩어리.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항문 모식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치핵이란 어떤 것인가? 항문 조직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빠져 있는 상태 이거를 치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액은 내치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문은 요렇게 항문 끝이 있죠. 항문, 대변이 나오는 길인데 이 위쪽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과 항문이 연결되는 선, 요거를 치상선이라고 합니다. 치상선. 이빨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서 치상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치상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있는 치핵을 내치핵,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치핵을 외치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내치핵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위쪽에 있고 이 치상선을 기준으로 이 직장 쪽은 인제 자율신경계, 우리가 말하는 뭐 감각이 없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프질 않습니다. 치핵은. 내치핵은 치핵이 있더라도 아프질 않습니다. 외치액은 바깥쪽 신경, 그러니까 척추신경을 지배받기 때문에 상당히 아픕니다. 민감하고 꼬집어도 아프고 조금만 이물질이 있어도 막 신경 쓰이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치핵과 외치핵이 구별되는 선은 치상선이다. 근데 우리 보통은 내치핵을 주소로 그러면 잘 모르죠. 내치핵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문 조직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걸까요? 다른 말로 항문 쿠션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힌트 주시면은 쿠션은 어떤 건가요? 외래어긴 하지만은 쿠션인데, 쿠션은 우리 이게 소파 뒤에 있는 등받이 쿠션 이거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쿠션은 약간 좀 뭔가 좀 푹신푹신하고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문에도 쿠션 조직이 있다. 네. 그걸 다른 말로 또 치액 조직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면도를 보시면은 항문이 요렇게 있으면은 항문 안쪽으로 볼록볼록하게 도톰하게 요렇게 튀어나온 조직이 있습니다. 요걸 항문 쿠션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래쪽에 달린 입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앞쪽에 입술이 있다면은 뒤쪽에도 입술이 있다. 입술이 있는데 어떤 입술이냐 하면은 항문 쿠션 조직인데 요것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도톰하게 있습니다. 입술도 뭐 제 입술은 도톰하지는 않지만은 도톰한 입술이 있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좀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역할은 항문을 닫아 주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줍니다. 요게 도톰하게 생겨서 이게 물 같은 게 잘 빠져나오지 않게 고렇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데 이 쿠션 조직은 뭐 정상적인 구조물이죠. 이 쿠션 조직을 치액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혈관, 결합 조직, 소량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실금 방지. 변실금은 왜 생기나요? 변실금은 이 관략근이 약해져서 주로 생기죠. 관략근이 약해져서 생기는데 이 관략근 말고도 역할을 하는 것이 치핵 조직입니다. 항문 쿠션 조직. 한 관략근이 한 97% 95%를 담당하고 있다면은 힘의 한 3에서 5% 정도는 이 치핵 조직, 그 쿠션 조직, 치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을 새는 것을 방지하고 또 대변이 나올 때 항문을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문 쿠션 조직은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치핵이 왜 생기느냐. 치핵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너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왜 치핵이 바깥쪽으로 왜 생기느냐. 예. 그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치핵이 뭐 이렇게 많이 부어서 생긴다. 혈관이 많이 확장돼서 막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학설은 항문 조직 하강설입니다. 항문 조직이란 것은 이제 치핵 조직이죠. 이 치상선 근처 위쪽에 있는 치핵 조직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생긴다. 이런 말인데 요 그림 보시면 요 새카만 이 갈색이 대변입니다. 평상시에는 요렇게 직장 안에 대변이 있다가 이제 대변을 보게 되면은 힘을 주게 되면은 치액 조직도 같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거 완충 작용 해 준다 그랬죠? 완충 작용. 이렇게 해 주면은 나왔다가 대변이 나오고 나서는 제자리로 요렇게 화살표 따라가면 제자리로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됩니다. 나왔다가 완충 작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변비가 심한 분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여기 항문 치액을 지지하는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있는데 그게 손상이 받죠. 지금 끊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쭉 내려와요. 내려올 땐 쭉 내려오다가 저절로 쑥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으로 축 처져 있죠. 예. 그럼 축 처져 있는 이 치액 조직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변 시 바깥쪽으로 밀려나온 항문 조직이 제자리로 못 들어가는 것이 이 내치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빠르나요? 좀 천천히 할까요? 네. 치핵 원인 보시면은 이게 치핵 발생이 많은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학술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 외래에서 보면은 저희 생각하기로는 이 가족들이 인제 같은 생활 방식입니다. 화장실 가는 거 먹는 거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족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근데 좀 다르죠. 뭐 집에서 밥 먹는 분도 없고 뭐 서로 소통도 잘 안 하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약간 퀘스천 요렇게 이건 예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건데 요건 퀘스천이고, 그다음에 변 보는 습관은 맞습니다. 변 보는 습관이 좋지 않으면 생기고, 그다음에 항문에 부담을 주는 운동이나 자세, 뭐 운동 막 열심히 열기 드시는 분들, 뭐 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설사 많으신 분들, 과민성 대장 때문에, 그다음에 변비 심하신 분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는 어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이거는 뭐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그다음에 과음, 술 많이 드실 때 이렇게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제 치질 환자들이 왔을 때 이렇게 악화, 왜 이렇게 오게 됐냐. 너무 뭐 아파서 오고 피나서 오고 막 그렇게 오셨는데,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많았던 것은 이제 변비가 심할 때였습니다. 변비가 상당히 심할 때 이렇게 오시게 됐고, 그다음에 술 많이 마실 때, 술 많이 과음 후에 항문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그래서 요새 직장인들이 인제 오래 앉아 있고 연말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연말에 막 회식 많이 하고 뭐 막년에 송년회 막 할 때, 그때 항문 치질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죠. 네. 그래 가지고 기타 인제 뭐 자전거 많이 타실 때, 뭐 그다음에 뭐 운동 열심히 할 때, 노름할 때, 요거 용어가 쪼끔 그런데 뭐 오래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인제 치핵의 분류 보시겠습니다. 치핵도 어떤 분들 뭐 암같이 1 기, 2 기, 3 기, 4기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1 기라기보다는 1 도, 2 도, 3 도, 4 도가 맞겠습니다. 1 도, 2 도, 3 도, 4 도인데, 이게 나눈 이유가 이게 치료를 어떨 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치핵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도가 어떤 정도냐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림 보시면은 요 치핵 조직이 요 위에 있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치상선이 요렇게 있고, 치상선 위쪽에 있는 내치액. 네. 내치액의 분류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1도 치액은 바깥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쪽에서 피만 쪼끔 나고 뭐 피만 났다가 안 났다가 잘 모르겠다,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1도 치액입니다. 네. 증상은 쪼끔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 그다음에 2도 치액은 대변 보실 때 안에 있는 게 쭉 밀려 내려옵니다. 아까 밀려 내려온다 그랬죠? 근데 그게 저절로 쏙 들어가는 경우.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냥 쏙 들어간다. 만져지진 않는다. 근데 피는 난다. 네. 나오게 되면 무조건 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도 치액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게 아까 제가 인대 끊어진다고 그랬죠? 축 처져 가지고 안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다 끊어져서 인제 많이 손상돼서. 이 무게 때문에 축 처져서 안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대변 보시고 나서 찝찝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밀어 주기도 합니다. 네. 아니면 비데를 막 쏴서 이제 올려 주기도 하고, 좌욕해서 이제 손으로 밀어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도 치액. 4도 치액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데 손으로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가요. 그냥 계속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4도 치액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1 도, 2도 치액은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라 하면 뭐냐, 약물 치료하거나 뭐 좌욕 치료하거나 뭐 요렇게 하시는 거고, 3도, 4도 치액은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치액의 치료 보시면은 보존적 치료 말씀드렸죠. 수술 외에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온수 좌욕 40 에서 45 도. 저희 목욕탕 가셔서 이렇게 따뜻한 물 보시면 따뜻하지 않고 뜨겁잖아요. 이게 보통은 그게 한 42.5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목욕탕 보니까 42.5 도, 41 도, 약간 미지근한 거는 41 도. 예. 그 정도의 물에 한 3 에서 5분 정도 항문을 담그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신욕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하셔도 되고, 또 시중에 파는 좌욕기 편한 거 있습니다. 고거 사셔서 하셔도 됩니다. 절대 물 안에 뭐 소독약이나 아니면 뭐 좋다고 소금, 뭐 무슨 요새는 뭐 많더라고요. 뭐 무슨 뭐죠? 향수 같은 비슷한 뭐 이거 아로마 이런 거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맹물 받아다가 그냥 수돗물 받아서, 따뜻한 수돗물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항문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또 청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치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약물요법, 먹는 약, 연고, 좌약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 대부분이 다 항문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항문 이렇게 치질이 쪼끔 줄어드는 요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빠지지 않는 거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고섬유식, 야채 많이 먹으라는 거죠. 생야채 많이 드시면은 이게 사실 힘듭니다. 이 생거를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데쳐서 먹으면은 좀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변이 쑥 잘 나오기 때문에 항문에 자극이 없습니다. 치액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치액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도 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들 두려워하시는 인제 수술입니다. 수술은 오는 분들마다 다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오시면은 한 30% 미만 수술합니다. 30% 미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도 차 4도 치액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잘 낫지가 않습니다. 네. 많이 불편하시고 피도 많이 나고 바깥쪽으로 4 도로 막 진행하고 막 붓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4 도, 3-4도 수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2도 치액일 때도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치액이 있습니다. 네. 계속 피가 나요. 약을 드셔도 피도 나고 뭐 잊을만 하면 또 피 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술을 또 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치핵, 아까 말씀드렸죠. 외치핵은 치상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심하겠죠. 통증 많이 심하면은 빨리 수술해서 치료하는 게 좋은데, 작을 때는 물론 뭐 좌욕하고 약 바르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지만은 좀 크기가 큰 경우나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감돈치액, 뭔가 이제 감돈됐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잘 안 들어가서 이게 내치액이 바깥쪽에 이렇게 항문에 끼어 가지고 잘 안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붓게 되죠. 혈액순환 안 되고. 붓게 되면 염증도 막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돈치액은 수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술 그러면은 되게 막 아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질 수술한다 그러면은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많이 아프죠. 정말 뭐 일 주일 동안 뭐 누워서 아무것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많으시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방법도 많이 발달하고 많은 기구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질 수술이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저희들 수술하고 나면은요 보통 뭐 1박 2 일이나 2박 3일 쪼끔 아프실 때, 우리 보통 치질 수술하고 나면은 아픈 기간이 보통 이틀째까지가 가장 아픕니다. 이틀째까지가 가장 아프고 그다음에는 점점 좋아지고 한 일 주일까지 좋아지다가 이제 좋아지는 건데, 예전에 이렇게 많이 좀 힘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질 수술 받는다 그러면은 치질 수술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 아파서 안 될걸. 뭐 이렇게 받으면 너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 드문 경우, 정말 센시티브한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은 1박 2 일, 2박 3일 퇴원하시고 일상생활은 한 80-9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핵 수술 보시면은 예전부터 해 오신 수술이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이제 결찰절제법입니다. 이거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잘못된 수술은 아니고 아주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은 치핵 조직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치핵 조직을 다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치핵 조직 필요 없다. 아 이거는 이 나쁜 조직이다. 나쁘진 않지만은 필요 없는 조직이다.' 다 이렇게 자릅니다. 치핵 조직 튀어나온 거 다 자르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한두 군데는 괜찮지만은 이게 세 군데 뭐 네 군데 뗀다 이렇게 되면은 상처가 많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상처.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많이 아프죠. 그래서 예전에 막 일 주일 막 입원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게 상처가 많이 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다 괜찮지만은 그다음이 문제죠. 이게 상처가 아물면서, 우리 상처 이런 데 상처 나면 어떠세요?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게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항문도 이렇게 아물면서 오므라들죠. 예, 탄력 없어지죠. 그러면은 항문이 쉽게 말해서 좁아집니다. 탄력이 없어지고. 항문은 이렇게 처음엔 요렇게 있다가 확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꽉 이렇게 좁게 이렇게 있으면 대변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항문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인제 점막 하치액 수술입니다. 점막 하치액 수술은 일단 항문을 많이 보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문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치액 조직 위쪽 부분을 아주 절개폭을 아주 좁게 합니다. 좁게 해서 단면 보시면은 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치액 조직, 나쁘진 않지만은 이 말썽이 되는 조직을 빼냅니다. 빼내고 다시 꼬매 주죠.
이걸 다 드러내는 건 아니고 한 60%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덜 잘라낼 수도 있지만은 한 어느 정도 쪼끔 남겨 두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첫 번째 통증이 적습니다. 왕창 자르는 것보다는 이 통증이 적겠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항문에 있는 항문 점막 피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항문이 좁아지질 않습니다. 이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해도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막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죠. 결착절개법은 한 두 군데 수술하고 그다음에 한 6 개월 있다가 또 수술하고 예전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점막 하치액 수술은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거상이 나왔습니다. 거상. 거상이란 건 어떤 걸까요? 뭐 큰 상인인가요? 거상이라는 것은 항문을 이렇게 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올려, 영어로 리프트 업이라고 하는데, 치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액은 항문 조직이 아래로 빠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빠져나온 치액 조직을 제자리에, 이 정상 조직을 이 제자리에 올려 놓는 것이 또 수술에 중요하게 되죠. 예전에 그냥 잘라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위쪽으로 올려준다. 이 손상된 치액 인대를 복구는 못 하겠지만은 그냥 위에 올려서 걸쳐서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축을 올려주는 수술, 이게 거상이라는 건데요. 이제 거상과 점막하 치액 수술 보시면은 항문 좁게 자른다 그랬죠. 좁게 잘라서 치액을 이렇게 얇게 좁게 절개를 한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점막을 보호하면서 파고 들어가서 떼내는데 치액 조직을 다 떼내지는 않습니다. 60% 정도 떼내고 그다음에 거상을 하게 됩니다. 실로 감춰 올리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단면 보시면은 원래 C 자리에 이게 치액이 요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치질이 생기면은 A 자리로 축 처지게 되죠. 네, 축 처지게 되면은 이걸 자르고 나서 위쪽으로 B 자리에 한번 올리고 한 번 더 C 자리로 올려서 요렇게 원래 있는 C 자리로 요렇게 되게 하는 수술을 거상 수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상 점막 하치액 수술, 좋은 거 두 가지 더 합쳤죠. 거상도 되고 점막 항문도 보존되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점막하 절제술, 치액 절제술, 항문이 많이 아프지 않고 수술해도 그다음에 항문 조직을 많이 보호하고 그다음에 항문이 있던 제자리, 얼굴 이렇게 처지면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실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항문도 올려줍니다. 거상. 그래서 "거상 점막 하치액 수술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혹시? 네. 좀 천천히 할까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요.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끝나고 질문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쭉 제가 강의하고 그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꼭 알아야 되는 치루입니다. 치루. 치루 많이 들어보셨죠? 치루. 네, 눈물. 항문의 눈물. 바깥쪽으로 뭐가 줄줄 새는, 예, 진물, 점액 뭐 이런 것들, 핏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질환인데, 이 치루를 말하자면은 항문 주위 농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항문 주위 농양에서 치루로 되는 것이죠. 이 항문 주위 농양이 없으면 치루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농양, 고름이 생겨 가지고 터지면서 치루가 되는 거죠. 이제 항문 주위 농양 사진 보시면 좀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은 이쪽이 항문입니다. 이 주로 인제 요 항문 주위에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납니다. 이걸 혹시나 뭐 외치액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의사도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경험 많은 의사라면은 이게 치핵인지 아니면 농양인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항문과 직장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곪은 것, 이것을 항문 주위 농양이라고 그러고, 이 치루는 이게 터져 가지고 이게 저절로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배농을 시켜 줍니다. 절개를 해서 배농을 시켜 주는데,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터져서 치루 구멍이 조그마한 게 생겨요. 항문 옆에 구멍. 이쪽으로 진물, 피물이 나온 병을 치루라고 합니다. 단면 아까 그 사진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치상선이 있습니다. 치상선, 울퉁불퉁한 치상선이 있고 요게 또 원폭원폭 파여 있어요. 예, 그쪽 보면은 이쪽으로 인제 항문샘이 생겨서 항문샘에서 인제 뭐 점액이나 요런 것들 분비물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분비하는 이유가 이게 항문을 좀 매끈매끈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항문 피부 보호. 우리 피부에도 땀샘 기름슴이 있어서 뭐 이렇게 반들반들거리잖아요, 피부가. 보호하는 역할. 마찬가지로 항문도 피부 보호하는 역할. 예, 여기서 분비물이 분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항문 피부 보호하기도 하지만은 대변을 좀 미끄럽게 쭉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요런 걸 분비를 하는데 요게 말썽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때 많이 생기냐 하면은 보통 인제 항문 이 샘이 막혀 가지고 이게 더 이상 배출이 안 될 때도 생기고, 또 설사 많이 하시거나 그럴 때 이게 병균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변이 있는 부분이니깐요. 염증이 생겨서 이제 붓게 되죠. 그게 툭 터지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 바깥쪽 길이 만들어지는 치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은 치료가 되는 과정 보시면은 항문샘이 감염이 되죠. 감염. 처음에는 안쪽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하루 이틀 돼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인제 서서히,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죠. 서서히, 서서히 커지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커지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항문 주위가 이렇게 불룩, 아까 사진 보셨죠? 이게 불룩하게 이렇게 솟아나는 항문 주위 농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농양이 있으면은 되게 아프기 때문에, 지상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되게 아프죠. 네, 옵니다. 빨리 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 쪽으로. 직장 쪽으로 올라가면은 감각이 좀 무뎌지기 때문에 아주 많이 진행된 다음에 뭐 농양이 막 뭐 주먹만하게 커진 다음에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문 주위 농양이 생기고, 이렇게 병원에 오시게, 다행히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절개 배농해서 깨끗하게 배농을 시켜 드리는데, 그냥 또 뭐 멀리 계시거나 뭐 낙도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아무것도 또 뭐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절로 툭 터지기도 해요. 터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름은 빠지지만은 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치루입니다. 치루. 그래서 이쪽으로 진물 핏물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 항문 주위 농양하고 치루 이렇게 뭐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로 농양일 경우에는 이제 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몸에 열도 날 수 있고, 고름이 막 차고 뭐 터져서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몸살기도, 뭐 어떤 분들은 막 몸살 있는 것 같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 보면은 염증 수치가 많이 증가돼 있고, 그다음에 치루는 만성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통증은 이게 농양보다는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단단한 선 같은 게 요렇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고, 고름이나 분비물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치루는 아까 제가 드렸는데, 치루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 항문 주위 농양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치질, 치핵, 이거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항문 주위 농양이나 치루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진단되는 대로 빨리 고름을 빼 줘야 됩니다, 항문 주위 농양이 있을 때. 왜냐하면은 인제 단순하게 인제 농양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점점 커져서 다른 공간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항문 주위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그래서 복잡하게 돼서 항문 주위 농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배농시켜 주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는 항생제가 크게 듣질 않아요. 네. 어떤 분들 막 "항생제로 치료해 주세요." 이러는데 대부분 다시 오십니다. 네.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개했을 때, 절개 배농했을 때, 농을 다 빼고 났을 때 우리가 보통 한 2-3 개월 정도 기다려 보거든요. 그러면은 한 65%, 반 이상은 이제 치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아프진 않지만은 이제 구멍이 생기고 그쪽으로 진물 같은 게 나오게 되죠. 치료의 치료입니다. 치료 보시면은 이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절개 개방술입니다. 절개 개방술. 말 그대로 절개, 개방. 음. 치루에 있는 길을 찾아다가 이렇게 잘라 줍니다. 그냥 확 잘라 주는데, 잘라 주면은 시원하게 잘려서 좋긴 합니다. 확실하게 낫죠. 예. 치루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좋지만은 관략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략근이. 관략근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략근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치료에서는 이렇게 절개 개방술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처럼 관략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요게 관략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확 잘린다, 그러면 탱탱하게 이렇게 관략근이 있었는데 잘리면은 확 벌어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변을 잘 못 참게 되죠. 왜냐하면 요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게 되죠. 네. 그래서 변실금의 위험이 있는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관략근 포함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절개 개방술에도 뭐 괜찮지만은, 관략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뒤에 나오는 관략근 보존 치료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략근 보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치루만 요렇게 이렇게 돌에 뽑습니다, 그냥 치루만. 예, 동굴 파듯이 파서 들어가서
그 치료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요 안에 막아야겠죠. 안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근육으로 이렇게 봉합을 해 준다든지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오려다가 이렇게 막아 준다든지 바위같이.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절개 개방하더라도 근육을 제자리에서 그냥 꼬매 준다든지 아니면은 시톤법이라고 있습니다. 시톤법도 뭐 좋은 방법인데 이게 관략근이 잘리긴 합니다. 잘리긴 하는데 이게 확 벌어지질 않고 이게 한 이 고무줄을 묶어서 한 2-3 개월 정도 천천히 우리 얼음을 자를 때 철사를 생각해 보세요. 철사를 이렇게 자른다, 자른다 생각해 보시면은 얼음이 딱 갈라지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갈라지죠. 어떤 때는 붓기도 합니다, 위쪽은 또 얼어서. 네. 그렇게 자릅니다. 그러면은 항문이 확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리지만은 항문 변형이 조금 적은 시톤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은 요새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관략근간 누관 절제술 리프트법이라고 이제 관략근간의 요 안쪽으로 인제 누관을 찾아서 인제 치루를 찾아서 이 중간을 묶어 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오는 길을 막아 주기 때문에 예 치료가 된다는 요런 수술 방법 이제 항문 관략근을 보존하는 치료 수술법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수술은 관략근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어 농양은 치료 치료의 전 단계죠. 농양이 있을 때 농양이 있어서 오셨어요. 네 절개 배농을 합니다. 하면은 35%는 완치가 돼요. 그냥 절개 배농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한 65%는 치료로 되죠. 만성화가 돼서 치료가 돼서 이제 치료 아까 말씀드린 치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치질은 재발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치료 수술은 아주 많게 한 20% 까지 재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병원마다 약간씩 다 다르지만은 지금은 더 훨씬 적을 거예요.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치료 수술에 재발이 있을 수 있다. 재발되면 다시 수술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치료가 '나는 괜찮다.' 치료. '아 나는 치료 괜찮아. 진물 나와도 괜찮아. 그렇게 살래.' 이런 분들이 10년 이상 방치하면은 무섭죠. 암, 치루암,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쪼끔 있습니다. 네. 자기한테 생기면 그건 100% 잖아요. 그래서 치루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질 수술은 관략근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은 안 대니까 관계없는데 치료 수술은 필수적으로 뭐 거의 필연적 거의 다가 관략근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관략근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관략근을 손상이 되고 한번 변실금이 생기면은 이게 다시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잘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변실금을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는 방법, 관략근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 저는 그렇습니다. 수술을 한 번 더 하더라도 예 뭐 심하게 말해서는 한 번 더 하더라도 '항문은 살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이 다가옵니다. 네. 꼭 알아야 하는 치열입니다, 치열. 열은 어떤 열인가요? 항문에서 막 열이 나는 건가요? 막 뜨거운 항문? 뭐 이건 아닙니다. 열은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항문이 갈라진다. 그림 보시면은 지상선이 요렇게 있죠. 지상선 계속 나옵니다. 지상선은 어떤 선이냐? 직장과 항문관이 만나는 선이다. 네. 그 선인데 아래쪽은 어떻다 그랬죠? 되게 민감한 부분. 여기는 감각 없습니다. 우리 감각 없으면 대장 내시경 할 때 우리가 뭐 수면하든 안 하든 용종을 떼잖아요. 뗄 때 우리가 올감이나 요런 걸로 떼는데 통증 느끼신 분 물론 뭐 계실 수도 있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증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뭘 해도 통증 없습니다. 근데 바깥쪽에 있는 뭐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은 엄청 아프죠. 치열은 어디 있죠? 여기 보시면 치상선 아래쪽에 있죠. 어떨까요? 상당히 아픕니다. 항문이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 대변을 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 항문이 찢어지면은 아프시겠죠. 또 찢어지면은 피가 나겠죠. 네. 항문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찢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찢어진 상태를 치열이라고 합니다. 증상 보시면은 대부분 항문 뒤쪽 꼬리뼈 쪽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통증 대변 볼 때 보고 난 후에도 막 상당히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관략근이 이제 노출돼서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은 물론 뭐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출혈은 대부분 납니다. 출혈은
선홍색 피, 새빨간색 피가 소량으로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비입니다. 변비. 이게 악순환인데요. 처음에 치열이 생겨요. 변비가 있어서. 항문이 한번 찢어지면은 되게 무섭죠. 화장실 가기 힘듭니다. 대변 보고 싶어도 '아 요거는 한번 참아 봐야지.' 그러다 보면은 직장에 대변이 쌓이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딱딱해집니다. 또 굵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언젠가는 또 나와야겠죠. 저절로 나오진 않잖아요. 항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문을 또 찢습니다. 되게 아프죠. 그럼 '난 다시는 화장실 안 가.' 또 그렇게 마음 먹다가는 또 변비가 생기고 찢어지고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만성 치열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열이 왜 생기느냐? 왜 찢어지냐? 가만히 있는 항문이 왜 찢어지느냐? 대부분 외상입니다. 굵고 딱딱한 대변이 좁은 항문을 통과할 때 이기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아래쪽에는 항문 치질이 있고 위쪽에는 입술이 있다 그랬죠. 입술 제가 지금 조금 말라 있는데 이렇게 확 벌려 보세요. 그러면은 항문이 찢어지죠. 아, 항문이 아니라 입술이 찢어집니다. 그럼 아프고 피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입술은 요렇게 다물고 제가 요렇게 말하면 되지만은 항문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대변 제가 어떻게 조절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딱딱하고 굵기를 어떻게 조절하죠? 잘 못하죠.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변비 피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치액 수술. 치액 수술 예전에 막 심하게 하신 경우, 두세 번 막 이렇게 하신 경우 항문이 좁아져서 굵은 변, 탄력도 없다 그랬죠. 그럼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염증성 장질환. 이게 드물긴 하지만 크론병 때문에 생기는 치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이렇게 찢어지면은 급성 치열과 만성 치열로 나누는데, 급성 치열인 경우에는 이게 찢어지기만 하고 보통 한 2 개월 이내로 낫습니다.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뭐 변 잘 보고 하면 낫는 치열을 급성 치열이라고 그러고, 만성 치열은 이거 나을만 하면 또 생기고 나을만 하면 또 생기고 2 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6 주에서 8 주까지 계속 이상 지속되면은 이게 상처가 낫지를 않고 궤양이 생깁니다. 이게 두꺼워져서 이게 상처가 낫지를 않고 살은 계속 자라납니다. '이거 찢어졌으니까 붙여야지.' 하고 자라나는데 일로 가지를 못하고 위쪽과 아래쪽으로 자꾸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만성 치열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골이 바깥쪽으로 뭐가 튀어나왔어요. "치질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오는데 치열인 경우, 만성 치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항문 안쪽으로 생기는 항문 폴립,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요. 치열 치료, 급성 치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질하고 비슷해요. 좌요 가지고 항문 혈액순환 잘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게 되고, 항문 혈액순환 잘 되게 되기 때문에 약물, 상처가 잘 낫는 좌약, 연고, 먹는 약 그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보톡스, 보톡스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이 근육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킵니다. 느슨하게 해서 항문이 좀 축 이렇게 늘어나게 해서. 근데 이건 한번 맞으면 한 3 개월 가나요? 3 개월 정도. 이건 계속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병통치약이죠. 고수압 유지.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성 치열인데, 만성 치열은 항문이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굵은 대변 때문에 일단 뭐든지 항문이 일단 쪼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수술 방법, 내관략근, 측방절개술이 있습니다. 관략근 중에 내관략근, 외관략근이 있는데 내관략근 일부만 좀 잘라 줍니다. 예전에는 내관략근을 뭐 지상선, 아까 지상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확 잘랐어요. 그렇게 되니까 치열은 낫는데 변출금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환자에 맞는 치열 수술 방법. 우리 양복도 테일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항문도 항문 이 치열이 있는 부분까지만 요렇게 자릅니다. 반 이상 절제하지는 않고 보통 한 2-3 밀리 정도 잘라 주는 내관략근 측방절개술, 요렇게 하면 되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변출금이 그렇게 많이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보셔도 돼요. 다음은 이제 항문 관략근. '나는 항문 관략근이 너무 중요해.' 이러신 분들은 집 모양 피판술이 있습니다. 치열인 부분을 요렇게 잘라내서 요렇게 바깥쪽에 있는 피부를 오려다가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요 집 모양 같이 생긴 거를. 그리고 이렇게 꼬매 주죠. 그러면은 항문이 이만큼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관략근을 다치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은 절개하는 선이 많고 이게 꼬매는 부분이 많아서 쪼끔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쪼끔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좋은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 2개 플러스해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성 치열은 관략근 자르거나 아니면 피부판 이동술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질 수술은 치액뿐만 아니라 어떤 치액 수술은
항문 조직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고, 통증과 재발률이 적은 수술이 좋습니다. 아무리 수술 잘해도 재발되거나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적은 통증과 항문 기능 보존, 합병증이 없어야 되고 빨리 일해야 되죠. 빨리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수술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질은 점막하 수술, 점막하 거상 수술 이거 좋겠고, 그다음에 치루, 관략근 보존 수술, 치열, 아까 관략근을 잘라도 조금만 자른다.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뭐 치질 하기 위한 10계명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좌욕, 치핵이 없더라도 좌욕하시면은 치핵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핵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문 청결하게 되고 항문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기분도 좋고, 일석삼조죠. 그다음에 변비 설사가 생기지 않도록, 변비 오래 하시는 분들 억지로 이렇게 뭐 약국 가셔 가지고 뭐 아니면 밀간 처방하시지 마시고 병원 오시면은 저희가 변비약 처방해 드리고, 또 식물성 섬유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은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잘 못합니다. 이건 보통 한 이런 거 한 3-4개 정도는 마셔야 돼요. 한 1.5 리터 정도는. 네, 이렇게 하시고, 설사하시는 분들, 과민성 대장인 분들 많은데 그 치료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변, 규칙적인 배변. 아침 식사 후에 대변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위대장 반사 운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대장 반사 운동은 위에 음식물이나 어떤 뭐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장이 움직입니다. 연동 운동을 해서 그 힘으로 대변을 보는 것인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우유 한 컵 마시는 게 좋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는 변이가 있건 없건 간에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용변 3분 이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신문 읽기, 스마트폰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으시죠? 우리 이 몸, 인간은 이게 뇌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 이게 사람들 멀티태스킹 "난 잘해."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것이든지 한 가지만 이 통로로 오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어 변을 본다, 스마트폰을 본다. 한 가지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면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게 되고 변비 생기고, 그다음에 항문이 아래쪽으로 처지고 치질 생기게 되죠. 네. 항문 따뜻하게 하는 거, 이게 혈액순환 잘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추운데 겨울에 치질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같은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저도 한 50분 동안 여기 지금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스트레칭, 이게 일어서서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 1 시간, 2 시간 정도 길게는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레저, 이런 치질을 초래하는 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겨울철에 등산 갔는데 찬바위에 앉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술, 이런 맵고 짠 음식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채식, 변비 피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항문병 검진,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도 중요한데 피가 나시면은 대장 내시경을 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피가 안 나더라도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 반드시 한 번은 꼭 해 보시고, 피가 나면은 주저하시 마시고 병원으로 오셔서 항문 진찰 받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대장 내시경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장시간 강의를 많이 했는데 뭐 다 이렇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1-2 개만 받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을 보고 난 후에 닦아 주는 것보단 물로 씻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변을 닦을 시에 약간의 피가 나온 것도 치질이고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닦아 주는 것보다 물로 씻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근데 단 주의할 것은 물기를 잘 닦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수건으로 잘 닦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항문 주위가 습하게 되면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요새 비데 많이 사용하시죠? 비데 약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데 강하게 사용하셔 가지고 항문에 상처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계시긴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지만은 잘 닦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닦을 때 약간의 피가 나온 것 치질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치열은 주로 찢어지는 부위를 몇시 부위라고 하는데, 흔하게 찢어지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보통 6시 방향, 그러니까 항문 꼬리뼈 쪽에 많이 생기는 건데, 그쪽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병 볼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치질 수술하면은 변을 제대로 못 보면 협착 같은 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치질 수술을 하고 나서 협착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진찰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그르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볼까요? 모든 치질을 내버려 두면 암으로 갈 가능성. 예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제가 준비도 해 왔습니다. 준비한 거 보시면은 치질은 암이 되지 않습니다. 치핵은 암이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생겼냐 하면은 우리가 암치질, 수치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암치질, 수치질. "나 암치질이 있어." 그러면 내 치핵인데 "암." 이러면은 언뜻 드는 생각이 대장암, 직장암 할 때 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암치질, 수치질의 그 암자는 그 암은 암수할 때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질은 치핵은 암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인제 아까 말씀드린 치료는 아주 드물게 암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루암과 항문암은 같은 것인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물론 항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문암의 일종이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고 보셔도 되는데 성질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 산책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 60대 치액 2 기라고 하는데 자연 치료 가능한지요?" 네.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기 치액은 먼저 인제 좌욕해 보시거나 약물 치료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은 오영도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20년 전 치질 수술을 받은 저는 60 평생 내내 변비가 심해서 피가 나고 치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 유산균, 요거트 다 좋은 거 드시네요. 그러네요. 물도 많이 먹는데. 근데 한 가지 일단은 변비를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년 전에 치액 수술 받은 거는 일단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변비 치료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좋은 거는 많이 드시고 계세요. 요거트, 채소, 과일, 해조류겠죠? 학조류는 아니고. 예.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만은 일단은 변비가 왜 생기는지 봐야 됩니다. 왜? 변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 운동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항문 나오는 길이 막혀서 근육이 풀어 줘야 되는데 막혀서 생기는 그런 변비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변비가 왜 생기느냐 치료를 하고 또 치질 수술을 받은 곳을 확인해서 인제 항문이 좁아지지 않는지 고거 인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지 않는 질문 항문 소양증으로 몇 년 전 처음 진료를 받다가 의료 사고로 항문 안쪽에 작은 구멍이 2개 발생해서 연고를 발랐으나 새살이 돋았다. 자극이 되고 습하고 가렵고 손에 잡힌 정도인데 외과 수술로 가능한가요? 항문 안쪽에 소양증으로 이렇게 주머 구멍이 생기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진찰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연고를 바르고 새살이 돌았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습하고 가렵고 손으로 잡힐 정도면은 일단 외과로 오셔 가지고 정도를 보고 제거 가능한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빨리 해서 좀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치질은 그냥 두시면 되지는 않고 병원에 오셔 가지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